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이민정책 변경 가운데 하나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보조 새 규정 시행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상하원을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후된 고속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현대화시키는 등 새로운 인프라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지미 카터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들이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공익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오늘 19일부터는 뉴욕과 뉴저지의 실내 영업 최대 수용 인원이 확대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한국의 물류기업 쿠팡이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8,611명 늘어난 2,919만 7,519명, 사망자는 1,477명이 늘어 53만 17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106명이 늘어 171만 3,030명, 사망자는 92명이 늘어 4만 8,57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775명이 늘어나 82만 2,817명, 사망자는 133명이 늘어 2만 3,76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35명이 늘어 28만 9,392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7,7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이민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비현금성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새 규정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제기됐던 관련 소송들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포함한 이민 시스템 재정립을 위해서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등의 새로운 공적보조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민자들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적보조 규정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9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공적보조 새 규정에 관련된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 공적보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에 발표 후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 검찰을 비롯한 많은 주 지방정부는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법적 다툼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장벽 건설과 망명 절차 변경 등 다른 주요 이민 관련 법적 다툼에 관해서도 심리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상하원을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고속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현대화시키는 등 인프라 부양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예정일을 하루 앞당겨 오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역사적인 법안은 이 나라의 근간을 재건한 이 나라의 사람들, 즉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에게 투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패키지를 우선순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토모카크에는 미국 내 인프라에 C- 등급을 부여하고 도로와 철도 개선을 위해 10년 동안 2조 8천억 달러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은 낙후된 고속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등을 현대화시키고 농촌 지역을 포함한 미 전역에 통합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짓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며 친환경 주거지를 늘리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뉴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민주공화당 의원은 물론 노조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인프라 부양책의 윤곽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협조 여부는 부양책의 성격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은 인프라 패키지의 내용 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의 초점을 사회 간접자본 사업이나 광역통신망 구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맞춘다면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총 인구의 약 10%가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까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지미 카터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들이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공익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익광고협회는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각각 미셸 오바마, 로라 부시, 힐러리 클린턴과 로잘린 카터 전 연부인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의 한 장면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과학은 분명하다. 백신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광고에서는 각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광고에서 이제 당신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인 공익광고협회가 만든 이번 광고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에 나서면서 정부의 백신 확보를 대대적인 업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협회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 이유 관련 질의에 두 개의 광고 중 하나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촬영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광고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표어로 대대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곳곳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2만 명을 넘겼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직은 조금만 더 신중해지자면서도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0일 CNN 방송에 출연해 비록 모든 사람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해지자며 우리는 거의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여러분은 그저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고 아주 신중한 방식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 숲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학의 봄방학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오래 사람들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팬데믹 사태의 끝이 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이 봄방학 때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경계태세를 완전히 풀지는 말고 그저 조금만 더 오래 신중해지라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의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에서 52만 5천 명이 죽고 2,800만 명이 감염될 것이란 생각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면서 이 바이러스는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가공할 만한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다음번에 지침이 업데이트될 때는 여행이나 외출에 대한 지침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언제부터 여행을 다닐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관련 데이터와 증거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례가 나오면 면역 효과의 지속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여행 완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0일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ABC 방송에서 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여행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여행에 급증이 있을 때마다 바이러스 감염자의 급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일찌감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면역 효과가 사그라드는 것에 걱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데이터와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환자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게 우리가 지침을 완화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과학의 일부이고 이렇게 아기처럼 걸음마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역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과 실내에서 만나 어울릴 수 있다고 권고하는 등 백신 접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에 대한 지침을 내놨지만 여행은 여전히 삼가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뒤 얼마 후에 면역 효과가 약화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는 여행과 외출 등의 완화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90%의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도록 아기처럼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19일부터는 뉴욕과 뉴저지의 실내 영업 최대 수용 인원이 확대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뉴욕시도 실내 인원 제한이 확대됩니다. 1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의 최대 수용 인원을 기존 35%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서 지난 7일에는 오는 19일부터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실내 영업 최대 수용 인원을 75%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19일부터 주내 식당과 바, 카지노, 체육관, 퍼스널 케어, 놀이시설 등의 실내 영업 최대 수용 인원을 현행 35%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식과 장례식, 추모식 등 종교 관련 행사를 제외한 실내 집회 인원이 최대 10명에서 25명으로 야외 집회 최대 인원은 기존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납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지난달 5일 2,900명에 달했지만 9일 기준 1,961명으로 약 1,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818명으로 지난주 대비 4%, 지난달 대비 15% 줄었습니다. 한편 데이브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백신 공급량이 예정대로 증가한다면 이르면 5월부터는 접종 대상 자격을 주민 전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내 중소기업과 주택 소유주에 대한 강제 퇴거와 압류 조치가 오는 5월 1일까지 금지됩니다. 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긴급 스몰 비즈니스 보호법 2021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입증할 수 있는 직원 5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퇴거와 10유닛 이하 주택 소유주에 대한 압류를 오는 5월 1일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상업용 세입자는 랜드로드에게, 랜드로드는 모기지 은행에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을 증명하게 되면 렌트 모기지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압류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의회와 합의를 통해 보호 대상을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행정명령 또는 보건국의 방역수칙으로 2주 이상 폐쇄됐던 직원 500명 이하 사업장 또는 직원 100인 이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지사와 주의회의 합의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추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당 등 상업용 세입자들은 월세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시 접객 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속 식당 400곳 중 92%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뉴저지주 주민들을 위한 보건 의료 시스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지원과 무보험 어린이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 등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현재 필 머피 주지사가 제출한 총 448억 달러 규모의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을 심의 중입니다. 이 가운데 주지사가 마련한 주민들의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 예산은 큰 변경 없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무보험자와 무보험 어린이 등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머피 주지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안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2,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데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한 달에 121달러에서 164달러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들 모두에게 Cover All Kids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총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메디케이드 성격의 패밀리 케어에 보험이 없는 8만 8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모두 가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머피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여사가 계획한 FLTM 널처 뉴저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산모들이 신생아를 낳으면 1년 동안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한국의 물류기업 쿠팡이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데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물류 유통회사 쿠팡은 오늘 뉴욕 증시에 CPNG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당초 희망가 32달러에서 34달러를 상회하는 35달러로 책정됐고 공모 주식수는 1억 3천만 주로 최대 4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오늘 NYC에서 쿠팡 상장을 기념해 존 터를 NYC 부회장 등과 오프닝벨을 울렸고 거래소 앞에는 태극기와 쿠팡 현수막이 성조기와 나란히 걸렸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객과 주주들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전략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며 이번 기업 공개는 우리가 이런 여정을 확고하게 유지할 자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은 63.5달러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모가인 35달러에서 81.4%나 뛰어오른 금액입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상장 첫날 고모가 대비 41.49%, 14.52달러 오른 49.5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은 겨울 폭풍권에 들면서 곳곳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산사태와 홍수 가능성도 경고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실버라도 캐년.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여기저기 엉켜 있습니다. 인근 주택들도 흘러내린 토사에 뒤덮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는 폐쇄됐고 일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I heard what sounded like initially thunder, but as I looked outside, it was boulders actually coming down both sides of the house with a stream of mud, debris, even a hay bale came down, so that's what I woke up to. 연방기상국은 남가주 지역이 오는 12일까지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는 LA 카운티 지역은 내일 밤까지 산악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실버라도 캐년을 비롯해 밥캣, 렌치2 등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은 지반이 취약해진 상태인 만큼 오늘과 내일 사이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정전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패서디나, 베벌리힐스, 버뱅크 등 인근 지역과 부에나파크, 얼바인 등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집중적인 폭우로 크고 작은 홍수 가능성이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Not drive through areas of which you can't see the pavement because we do rescue people that are trapped in their cars. And lastly, we do see also power lines that get dropped down when we get this rain surge. So view those wires as energized and potentially lethal. LA 카운티 당국은 내일 밤까지 5번과 14번 프리웨이 지역을 중심으로 눈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출퇴근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정전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노조가 결국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과 세실리 미아트 크루즈 LA 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한 교직원의 예방접종 보장, 지역사회 확진율 감소 등 안전기준 충족을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취학 아동들은 100% 대면 수업을 받고 초등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합의안은 LA 통합교육부 위원회와 교사노조 회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다면 합의는 6월 30일까지 유효할 예정입니다. 앞서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프리스쿨과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했고 다음 달 말부터 중고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샌디에이고 협의회 오득재 회장이 북한에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전거 3,000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 회장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팍 더소스몰에서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 보내기 발대식을 열고 8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오 회장은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인종이나 종교, 국가 등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해 민권부 선임 부차관도 명의의 성명을 한글과 중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등으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은 현재 편협성과 증오를 부추기는데 기름을 붓는 행위 같은 전례 없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1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4만 2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는 등 공중위생 환경이 개선하는 속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확대하면서 노동시장 회복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일 만에 줄었고 시장 예상 중앙치는 72만 5천 건을 1만 3천 건이나 밑돌았습니다. 전미 여객철도공사 암트랙은 오는 5월부터 12개 주요 장거리 노선 운행을 원래대로 매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무급 휴직 처분했던 1,200명의 직원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트랙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12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암트랙 장거리 노선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 3회로 운행이 제한돼 왔지만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17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면서 운행 정상화를 결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